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레가네스 대 라이오.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팀 다 이제 좀 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츠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9414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컵 경기 포함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패배한 경기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이제 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던 뭐 꼬마 상대로 홈에서 이기거나 빌바오 상대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활약에 힘입어 현재까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원정팀 라이오 역시 이제 최근 뭐 소시에다드 상대로 코파델레이에서 패배한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좋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7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 거의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빌드업하며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는 편이고,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들 상대로는 뭐 맞받아쳐 맞불을 놓는 경우가 좀 많지만, 반대로 라인을 좀 내리며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팀들 상대로는 똑같이 좀 템포를 늦춰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레가네스가 좀 후자인 경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라이오도 좀 레가네스 좀 템포에 맞춰서 다소 좀 느리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양 팀의 좀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 경기는 좀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수비전 양상으로 좀 흘러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경기 흐름은 좀 느린 템포 쪽으로 이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레가네스가 뭐 바르셀로나, 꼬마, 그리고 뭐 빌바오와 같이 강팀들 상대로 이기거나 비기면서 이제 놀라운 결과를 좀 연이어 좀 만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레가네스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라이오가 원정에서는 잘 이기지 못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뭐 요 경기는 홈에서 레가네스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뭐 레가네스가 라이오 상대로 진 적이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팀인 레가네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레가네스 프랭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레가네스 프랭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누띠아님. 네. 아무튼 뭐 레가네스 프랭승에 2.5시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마인츠 경기. 자,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일단 지금 뭐 팀 내 핵심 포워드인 지금 브루카르트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마인츠한테 있어서는 좀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큰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기 시작 이후 소지사랑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2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간이랑 사항도 이제 같이 좀 적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도 바로 좀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소지사랑님. 자, 일단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기 시작 이후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좀 흐름이 좋지 못하며 전반기와는 좀 상반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돌문 상대로 브레멘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뭐 돌문이 한 명 퇴장 당한 상태에서 무승부를 좀 거둔 거기 때문에 브레멘이 자력으로 좀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네. 좀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자력으로 이제 좀 그렇다 할 좀 결과를 좀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그좀 브레멘이고, 그러면서 좀 이전보다는 좀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와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패를 거두면서 이제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슈투트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뭐 브루카르트가 빠진 후부터 경기력이 좀 떨어지며 연패를 좀 거뒀지만 직전 이제 슈투트가르트전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반등할 좀 기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브레멘이 뭐 후반기 들어서 뭐 매 경기 즉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수비가 급격하게 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최근 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 조율이 좀 잘 안 되면서 측면 돌파도 좀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부분에서 더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무너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이런 좀 브레멘이 뭐 마인츠 상대로 뭐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좀 마인츠의 공수 밸런스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마인츠가 뭐 점유는 좀 낮게 가져가도 더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마인츠가 좀 원정이라고 해도 뭐 크게 좀 밀릴 만한 부분은 또 없는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물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뭐 최근 3경기 기준 전부 뭐 브레멘이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마인츠 입장에서는 뭐 브루카르트가 빠진 거는 여전히 좀 타격이 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흐름이랑 경기력은 마인츠가 더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마인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마인츠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자, 그리고 물론 뭐 지금 브레멘이 좀 최근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브루카르트가 빠진 그 좀 원정 마인트의 좀 득점력을 좀 기대하기도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거는 그래도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인츠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레츠 경기. 자, 일단 파르마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레츠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좀 양팀 다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AC 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이길 뻔했지만 2대1로 앞서던 경기를 후반 추가 시간에 좀 두 골을 좀 내리 실점하며 3대2 역전패를 좀 당해 좀 패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파르마가 후반 막판에 이제 수비 집중력만 좀 좋았다면은 뭐 AC 밀란이라는 대열을 좀 낚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좀 막판에 연속 실점을 참 하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좀 놓치고 말았죠. 네. 자, 뭐 그래도 물론 이제 역전패를 좀 당한 좀 파르마였긴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 좀 모습 좀 보였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이 좀 괜찮다가 최근 칼리아리와 인터밀란 상대로 대패를 당하면서 급격히 흐름이 좀 좋지 못해졌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수비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칼리아리와 뭐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무려 4골을 좀 실점하면서 최근 좀 수비가 많이 좀 붕괴되었던 거죠 레츠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측면 수비나 그리고 역습에 좀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공격에 좀 대처를 못해 좀 실점할 위험이 좀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뭐 파르마보다는 레체의 수비가 더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제 파르마보다는 레체가 더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뭐 이제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도 파르마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파르마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합니다. 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뭐 원정 레체를 좀 볼만한 그런 좀 이유는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면 그래도 파르마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네 파르마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파르마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르마 승의 2.5 위주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펠리에 대 랑스 경기. 자, 일단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몽펠리에나 이제 랑스 모두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나름 좀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몽펠리에 같은 경우는 근래 이제 뭐 모나코와 툴루즈 상대로 연달아 좀 승리를 거두면서 전반기보다는 나은 활약을 좀 선보이고 있고, 그리고 랑스 역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상승을 좀 타고 있던 이제 앙제 상대로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해 좀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좀 좋은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 그쪽 양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는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랑스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빠른 템포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최근 좀 몽펠리에 경기 템포가 이제 좀 빨라진 점과 좀 더불어 랑스 역시 뭐 보통 이제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좀 템포가 좀 빠르면서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좀 팀들 상대로는 좀 공격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랑스 역시 비교적 더 좀 템포를 좀 빠르게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좀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몽펠리의 그런 최근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랑스에 비해서는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면서 역습에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능한 랑스 상대로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좀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공격 전환이 빨라 역습에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팀 상대로 좀 몽펠리에가 이제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흔들릴 요소가 좀 크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상대 전적에서도 뭐 랑스가 더 앞선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랑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싶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랑스 사이드로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요거는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랑스 승에 이제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다 대 이제 헤라클레스. 자, 일단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트벤테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직전 경기 아인토벤 상대로는 1점 차로 패배하면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뭐 리그 9위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순위에 좀 위치하고 있지만
이제 리그 기준 최근 5경기 중 이제 1승 4패로 좀 최근 성적이 좀 좋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뭐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은 거 좀 불에다긴 하지만 리그 성적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좀 부진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는 아직까지 패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헤라클레스가 뭐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요인은 일단 이전보다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실점이 많이 줄어든 게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뭐 헤라클레스였다면은 이제 원정만 쪽 가면은 뭐 기본 뭐 좀 두 골은 이제 좀 실점할 정도로 수비가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뭐 클린시트 경기도 이제 종종 만들면서 안정된 좀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요소가 오히려 지금 헤라클레스의 상승에 이제 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브레다가 좀 더 뭐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것으로 보고,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이제 좀 플레이처럼 이제 수비에 더 포커스를 맞춘 채 안정적으로 이제 좀 경기를 좀 풀어가며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는 이번 경기 이 양 팀의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좀 상반될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레다는 좀 더 뭐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좀 나서는 반면, 이제 헤라클레스는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좀 집중해서 이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브레다의 좀 득점력이 좋고, 그리고 한번 골이 터질 때는 이제 시원하게 터질 정도로 고점의 득점력을 좀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인 부분 외에는 대체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뭐 대표적으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많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또한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좀 브레다를 좀 보기는 여전히 좀 불안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지금 뭐 현재 뭐 헤라클레스의 좀 페이스가 좋고,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뭐 헤라클레스가 죄다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면은 뭐 현재 뭐 브레다 승 배당은 배당 대비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헤라클레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헤라클레스 트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헤라클레스 트랜승 무는 경기. 네. 아니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헤라클레스 사이드를 좀 본다고 하면은 뭐 헤라클레스의 득점력이 좀 터지기보다는 브레다의 그런 좀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왕스펀지님 별풍선 4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 4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왕스펀지님도 이제 새해 복 많이 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충전이 좀 안 되시면은 충전 이제 되실 때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50개는 딱 받아야 이게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나중에 뭐 이제 충전 되시면은 그때 추가로 이제 후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빅토리오1호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빅토리님도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은 그럼 두 분께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이제 오늘 제가 자료 보내드렸는데 이제 쪽지가 좀 잘못 오거나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채팅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브레다와 이제 헤라클레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번 대 이제 프레스타 챔피언십 경기. 자, 일단 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는 공격이 안 좋은 대신 안정된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결과를 낸 그런 블랙번이었다면, 현재는 수비 또한 흔들리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뭐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전히 좀 공격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수비 또한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좀 현재 좀 블랙번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왓포드와 이제 미드즈버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컵 경기 포함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양 팀의 좀 흐름이 이제 좀 상반된 상황이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보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블랙번이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지금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좀 중원에서의 힘이 좀 떨어진 것과 좀 더불어,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좋았던 그런 좀 측면 전개 또한 현재는 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블랙번이 좀 프레스턴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는 결국 이제 가면 갈수록 좀 프레스턴 페이스대로 경기가 이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블랙번이 점유율을 좀 더 뭐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뭐 프레스턴 상대로 이제 뭐 경기 운영이나 아무래도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모두 뭐 프레스턴이 더 좋다고 봐도 좀 무방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2승 3무로 이제 프레스턴이 좀 많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프레스턴이 좀 원정이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이제 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프레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프레스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프레스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그래서 프레스턴 프랜승의 2.5 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워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